기계를 전공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응력하고 변형 간의 관계를 공부를 하시면서 이 로버트 훅에 대해서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로버트 훅이 이 훅 법칙 말고도 이 공학 분야에서 정말 많은 업적이 있다는 것, 이제 그것하고 그다음에 동시에 같이 활동을 했던 아이작 뉴턴의 학문적인 라이벌이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뉴턴하고 동시에 활약했던 자연과학 분야의 학자였고 뉴턴하고 같은 영국 왕립학계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훅이 뉴턴보다 7살 많은 거를 감안했을 때 물론 이제 현대와 같은 이제 선배 후배 관계는 아니었겠지만 훅이 그 분야에서 뉴턴의 선배격이라고 추측을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훅은 뉴턴하고는 선의의 라이벌 관계를 이제 지나서 학문적으로나 감정적으로 굉장히 심하게 이렇게 대립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실은 이 둘의 일화를 조금만 찾아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왕립학회에서 이제 훅의 초상화가 없어진 그 사건을 보면 이 둘의 갈등이 얼마나 서로 이렇게 악감정으로 치달았는지 조금만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개요를 잠깐 보면 훅이 사망한 뒤에 뉴턴이 이제 이 왕립학회 회장으로 임명이 되는데요. 이때 훅의 초상화를 뉴턴이 치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둘의 관계가 주변 사람들조차도 잘 알고 있을 만큼 나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로버트 훅은 훅 법칙 말고도 뉴턴하고 비교했을 때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전혀 떨어지지 않는 그런 학문적인 업적을 이뤄냈는데요. 우리가 보일 샤를의 법칙이라고 잘 알고 있는 그 보일이 이 연구를 진행할 당시에 훅이 실험조였었고요. 그가 고안한 이제 보일러하고 진공 펌프로 실험을 했다는 것은 유명한 이제 그런 일화죠. 그리고 이후에 실제로 이제 보일 자신이 남긴 그의 저서에서 훅의 노고와 학문적 기여에 감사를 이제 표했는데요. 이때 공로로 1622년 이제 그의 나이 20세에 훅은 왕립학회에서 실험 조교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자신이 직접 고안한 현미경으로 이제 관찰한 내용을 기록한 관찰 일지격인 마이크로그라피아라고 하는 이제 저서를 남기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을 해봐야 될 만한 이제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때 훅이 고안한 현미경의 구조가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현미경의 약간 시족격이라는 것, 그리고 당시에 이런 연구가 1665년에 이제 행해졌다는 거, 그리고 이 책에서 훅이 처음으로 세포를 의미하는 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이제 1600년경 이러니까 여러분들은 조금 이제 감이 안 올 수도 있어요. 안 올 수도 있는데 이때 우리나라의 상황을 좀 비춰보면 1598년에는 임진왜란이 있었고요. 1637년에는 이제 병자호란이 일어났으니까 이때 조선의 상황을 비춰본다 그러면은 훅의 업적이 얼마나 이제 대단한지 여러분들도 유추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 대박인 거는 1674년에 훅이 발표한 논문이 있어요. 논문이 있는데 이 논문이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 뉴턴의 만류 인력의 법칙의 근간이 되는 내용이 이제 담겨져 있다. 그리고 천문학을 역학으로 풀어내는 그런 기술 요소가 이제 기술이 되어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논문의 제목이 바로 역제곱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제 그런 이유로 뉴턴이 주장을 했던 만류 인력의 법칙에 훅의 논문이 상당히 기여를 했고 이 논문을 뉴턴의 연결고리로 봐야 되는 그런 주장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제곱의 법칙은 뉴턴하고 훅의 감정이 굉장히 극으로 치닫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훅은 뉴턴이 이제 자신의 논문을 이렇게 표절을 했다고 주장을 해요. 여기에 대해서 뉴턴은 훅의 논문은 자신이 표절을 할 만큼의 어떤 그런 값어치가 없다. 그래서 이게 비하하고 무시하는 이제 발언을 이제 하게 됩니다. 아무튼 훅은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학문적인 업적을 남기는데 이외에 이런 이제 훅의 업적이 평가 절하를 당했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는 뉴턴의 제자들이 한몫했다는 사실은 이미 통설이에요. 안타깝게도 훅한테는 뉴턴과 같이 열성적이고 스승을 존경했던 이제 그런 제자들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훅이 1703년에 이제 사망을 하고 나서
이전에는 훅 때문에 왕립학회를 이렇게 멀리했던 뉴턴이 여기에 회장으로 취임을 해요. 여기에 절대적인 기여를 한 게 뉴턴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정황으로 봤을 때 훅의 초상화를 뉴턴과 뉴턴의 제자들이 없애버렸다는 이런 이야기가 그냥 생겨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뉴턴의 이제 사망 이후에도 자신들의 스승인 뉴턴하고 훅이 굉장히 치열하게 싸워댔던 만류 인력의 법칙에 대해서 훅과 표준 시비를 굉장히 의식을 해서 뉴턴의 제자들은 뉴턴이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만류 인력의 법칙을 이렇게 고안해냈다, 이런 이야기를 지어내는가 하면 자신들의 논문에서 뉴턴의 이름으로 단위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뉴턴의 제자들이 얼마나 자신의 스승을 존경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또 상대적으로 훅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평가절하를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이런 훅의 업적이 재평가가 된 거는 놀랍게도 2000년대 들어와서입니다. 한편으로는 좀 다행스럽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이야기이기도 하죠. 사실 우리가 지금 훅 법칙으로 알고 있는 내용은 훅이 사망하고 나서 1840년경에 같은 영국의 의사이자 자연과학자인 토마스 영이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성계수 2의 값을 역률계수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죠. 훅은 당시에 금속시편이 아닌 용수철로 이 탄성계수라고 하는 개념대에서 정리를 했고요. 토마스 영이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의 탄성계수로 정리해 나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실제 금속시편을 가지고 응력 변연율 선도로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그 이후에 1900년대에 들어와서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훅 법칙은 굉장히 이제 클래식한 내용이 맞기는 하지만 그동안에 나름 또 몇 번의 업그레이드가 있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래에 들어서 노버트 훅에 대해서 이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역시 사람은 오래 살고 볼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기계연금술사는 대한민국 기계공학도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